네. 네, 안녕하세요. 김한용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한국 자동차 전문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올해의 자동차 선정을 위한 실차 테스트 현장입니다. 다 타봤어요. 여기 있는 기자분들 중에서 이 차들 중에 하나도 안 타본 차는 없습니다. 다 타본 차들이에요. 그런데 그 차들을 항상 기억에 의존해서 이 차가 더 좋은지 저 차가 더 좋은지 이렇게 파악하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한 대 놓고 실제로 자료 재보고 실제로 앉아보고 뭐 소음은 또 어떤지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이 타봤을 때만 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한 대 모아놓고 이 차들을 비교해서 엄정하게 1위를 선정하게 되는 거죠. 모든 기자들이 각각 점수를 매겨서 그 평균을 가지고서 결과를 뽑아내는 거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그런 올해의 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 모카에 올해의 차를 이렇게 선정해서 리스트업 해주셨잖아요. 저도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신 그 리스트와 그리고 제 생각과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차가 선정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직접 한번 가서 보시죠. 오늘 아마도 가장 멋있다라고 생각되는 최고가 자동차기도 하고 가장 멋지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자동차라면 바로 이 차겠죠. 여기 뽕뽕뽕뽕 구멍이 여러 개로 보이는 거 보이실 텐데 레이저 헤드램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항상 켜지는 건 아니고요. 이런 레이저 헤드램프가 정말 멀리까지 잘 보이는 헤드램프, 그리고 가로등이 없거나 이런 곳에서 정말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헤드램프라고 합니다. 지금 8 시리즈는 예전에 우리가 6 시리즈라고 얘기했던 그 차의 후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숫자가 확 올라가니까 훨씬 더 고급으로 느껴지죠. 6 시리즈 하면 뭔가 7 시리즈보다 못한 자동차로 느껴지는데 8 시리즈라고 하니까 왠지 7 시리즈보다 훨씬 더 좋은 자동차로 느껴지잖아요. 그쵸? 저만 그러나? 그러니까 쿠페형 자동차는 짝수로, 이제 세단형 자동차는 홀수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차는 세단인데 아니 뒤에 뒷문 있구만, 이게 왜 짝수야?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뒷문이 있긴 하지만 쿠페형 자동차에 뒷문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어 쿠페라는 그런 장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뒷좌석에 앉으면 머리 한번 제대로 펴보실래요? 네,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도 드는 그런 뒷좌석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되게 차에 타기 너무나 죄송스러운 그런 인테리어를 갖고 있습니다. 흰색이라서요. 세상에. BMW, 잠깐만, 뭐가 껌뻑껌뻑껌뻑합니다. 지금 제네시스에도 들어있지만 제 눈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제 눈엔 안 보이는데 카메라에만 보이는 그런 적외선이에요. 정말 BMW는 인테리어를 보면 항상 대단하다, 대단해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굉장히 세련되거나 이렇게 안정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거칠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BMW 타면서 유럽차 느낌이다 했던 그 느낌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런 화려함을 넣어서 진짜 너무 멋있지 않나? 이 자체가 떼서 집에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이 그냥 절로 들어요. 완전 멋진 크리스탈 아니에요? 스타트 버튼도 볼보 같다고? 볼보 얘기하시면 어떻게? 물론 볼보를 좀 따라했습니다. 그러고 저희 첫 BMW 주세요. BMW 자체를 처음 타보는 거군요. 저희 모카 만들고 거의 1년 동안 BMW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어떤 느낌일까? 이런 느낌이구나! BMW구나! 역시! 차는 BMW였어. 세상에. 야, 정말 멋집니다. 정말 멋지네요. 그런데 문제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솔린차 특유의 그런 게 있죠. 약간 굼뜸? 그런 것들이 초반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모드를 조금 바꿔볼게요. 스포츠 모드를 바꾸고 아주 매력적이네요. 잠깐만, 그 전기차가 정말 좋지만 이렇게 되면 반칙이지. 이렇게 되면 야, 전기차 좋다는 말이 쏙 들어가겠네. 세상에. 테슬라가 아무리 좋대도 이렇게 좋진 않지. 아니 잠깐만, 이런 반칙이지. 이렇게 좋을 수가. 사운드 봐. 정말 너무 좋아요. 세상에 즐거워. 굉장히 적극적으로 꺾네요. 요즘 들어서 BMW는 핸들을 돌리는 이 힘을 굉장히 강하게, 굉장히 많이 꺾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핸들을 꺾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았는데 만약에 차가 획 돌려서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 브랜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 BMW만큼은 다른 메이커와 달리 핸들을 잡고 있는지 핸들을 놓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안에 두루두루 센서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 핸들 전체가 센서입니다. 이 핸들에서 손을 떼는 순간 손을 뗐다는 사실을 알아요. 뗐지만 내가 조금 봐줄게,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핸들을 조금 더 자신 있게 꺾어줄 수 있는 거죠. 너 핸들 잡은 거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만약에 잘못 돌아갔으면 네가 그거 수정할 수 있잖아, 한번 해볼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짜릿한 것 중에서 하나는, 여러분들이 페라리를 아마 타보셨다면 페라리를 타보면 정말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람보르기니하고 페라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짜릿하냐 정말 빠르냐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처음 이런 슈퍼카를 탄다고 할 때 랩타임을 더 빨리 돌 수 있는 건 당연히 람보르기니입니다. 페라리는 그렇게 빨리 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섭거든. 뒷바퀴가 싹 미끄러지는 게 느껴집니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조금만 돌리면 뒷바퀴가 확 이렇게 미끄러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차는 그걸 아주 효과적으로 살짝, 정말 살짝, 운전자한테만 살짝 느껴지게끔 주고 있어요.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뒤가 약간 미끄러진다. 그런데 그게 공포의 영역까지는 넘어가진 않고, 그게 살짝 짜릿한데? 라는 느낌이 들게끔 하는 그 영역을 잘 만들었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이 차는 BMW의 보편적인 자동차가 아니고 어떤 스포츠카에 가까운 스포츠 쿠페의 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BMW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 그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BMW의 8 시리즈 굉장히 매력적인 자동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이 키를 가져가고 싶다. 올해의 차의 강력한 후보가 될 만한 그랜저입니다. 그랜저. 네, 지금 그랜저에 탔는데요. 그랜저는 사실 올해의 차로 뽑혀야 마땅한 차입니다. 일단 판매량이 말해주잖아요. 그랜저라는 이름을 가진 이상 이게 정말 무슨 짓을 해도, 근데 그랜저 광고 보면 나오잖아요. 나중에 뭐 할래? 그랜저 사야지. 이게 사실 얼마나 원초적이면서도 딱 치기 적절한 광고겠어요. 사실 그렇게 광고하면 안 되지. 그렇지만 그랜저만큼은 당연하다라는 말이 그냥 절로 나오는 자동차인 거죠. 그랜저는 어떻게 만들어도 잘 팔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고요. 그리고 이 차 지금 들어왔을 때 그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정말 잘 만들어졌어요. 모든 면에서. 이 정숙함이라는 거는 이름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하네요. 정말 너무 정숙해. 이런 세단은 현대 기아차가 세계 최고입니다. 지금 이 그랜저에 대항할 수 있는 자동차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가격대가 그만큼 비싸기도 합니다. 보통 준중형 차라고 하면 미국에서도 뭐 한 3만 불 이내, 2만 몇천 불 이런 정도의 자동차를 중형 세단, 그리고 소나타도 그 정도에 팔리고요. 3만 불이 넘어가고 4만 불이 넘어가면 사실상 중형 세단으로 만들지 않죠. 럭셔리에 들어가는 자동차인데, 럭셔리에 들어가기에는 잠깐 전륜구동으로 럭셔리 좀 이상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대중 브랜드의 전륜구동 중형 자동차, 세단 이런 차는 사실 세계적으로 만드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렇게까지 고급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한국적인 자동차예요. 가장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한국에 걸맞는 그런 자동차. 그랜저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으로 많이 지적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벽차 같은 게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랑 이런 것들이 크기만 컸지 이 안에 인터페이스는 그렇게 썩 좋지 않다. 예를 들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인터페이스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냐,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 버튼들이 뭐 좀 이해가 안 되는 버튼들이라는 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단점으로만 보지 않고, 그렇지만 실내가 넓어 보여. 그리고 이 차에 여러 가지 첨단 장치들이 있어. 어댑티브 크루즈라든지 반자율 주행 기능들도 굉장히 앞서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평가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차에는 단점보다는 그 단점을 모두 상쇄할 만한 장점들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 전보다 예뻐 보여요. 우리 PD님도 그러시는데 전보다 예뻐 보인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지금 실내 인테리어 우리가 그동안 흰색만 탔잖아요. 근데 흰색에 비해서 약간 어두운 색 인테리어가 지금 더 예쁜 것 같고, 그리고 썬팅이 돼 있으니까 이 바깥의 빛이 어느 정도 억제가 돼서 그래서 여기에 반사되는 모습도, 이게 지금 하늘을 보고 있는데도 반사돼 보이지 않고 굉장히 예쁘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지금까지 현대기아차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들, 그런 거 다 들어있고, 거의 모든 것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그보다 더 뛰어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A6입니다. A6. 자동차로서 아우디 A6가 대단한 면도 있지만, 지금 중요한 건 자동차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브랜드로서의 가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우디가 살아나는 그런 계기, 정말 아우디가 이제는 정말 살아났구나. 이 차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뒷좌석도 굉장히 넉넉한,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아우디 로고가 바닥에 이렇게 비춰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인테리어는 보시면 뒷좌석의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지만 그래도 충분한 공간을 보여줍니다. 문을 여닫는 느낌부터 달라요. 아니요, 지금 타려고. 네. 아우디가 이번 A6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차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아우디하고는 공통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의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갑자기 이렇게 안전벨트를 꾹 당겨주죠. 기분 좋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기분 나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좋다고 하는 편입니다. 나를 조금 안전하게 보호해준다는 느낌. 이 차 가격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아우디 A6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럭셔리 카는 없지 않느냐 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 독일 자동차 중에서도 폭스바겐 그룹의 하이엔드에 가까운 그런 럭셔리 메이커잖아요. BMW, 벤츠, 아우디, 이렇게 세 가지는 독3사라고 해서 우리가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로 쳐주죠. 그런데 아우디가 독3사하고 딱 비교했을 때 정확하게 같은 급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아무래도 뭐 후발주자라기보단 한참 동안 공친 기간이 있습니다. 아우디는 정말 오랫동안 후발주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결코 그렇지 않죠. 왜 그렇지 않느냐, 지금의 아우디는 첨단 이미지를 누구보다 더 빨리 입었어요. 어떤 자동차도 아우디처럼 첨단이진 않습니다. 약간 중국 회사나 이런 회사들도 그렇지만 기존에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렸어요. LED가 시작되면서 LED 램프를 가장 먼저 적용한 거, 레이저가 시작되면서 레이저를 가장 먼저 적용하는 거, 계기판에서 그래픽으로 다 바꿔버리고, 속도계 요만해요. 지금 속도계가 요만하게 줄어들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아우디가 하는 일이죠. 뭐 문짝의 구조를 아예 바꾸는 거, 기존에 있었던 어떤 사고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이 아우디 디자인과 아우디 엔지니어링의 특징입니다. 잘 만드는 자동차 메이커고요. 그리고 다른 메이커들이 따라가는 어떤 레퍼런스가 되고 있어요. 아우디가 없었다면 아직도 자동차 회사들이 이렇게까지 LED를 막 착착착착착 박는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행 능력은 부족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우디는 폭스바겐 그리고 포르쉐를 갖고 있는 회사잖아요. 람보르기니도 갖고 있어. 이 회사가 어떻게 주행 능력을 부족하게 만들겠어요? 정말 잘 만들지. 물론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은 한국 시장을 너무 자동차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우디의 상품 기획자가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다이나믹한 A6가 우리나라 들어왔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타보고 야, 아우디 정말 좋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번에 입소문을 타고서 좀 더 많이 팔리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안 됐고. 우라칸이랑 비슷하네. 아, 이 느낌이 우라칸하고 비슷하다. 네, 사실 람보르기니 우라칸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죠. 비슷한 면이 있어. 잠깐만, 손잡이가 시프트 바이 와이어인데, 시프트 바이 와이어로 만들어진 건데 또 기어 노브를 그냥 전통적으로 갖고 있고, 이 기어 노브의 느낌이 되게 고급차를 만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런 거 아주 이런 것들이 완전히 토탈로,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이게 이제 이 차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최대로 할 거냐, 개별 설정으로 할 거냐, 기본으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A6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달리는 능력은 어떠냐? 이건 뭐 엄청납니다. 정말 잘 만들어졌고, 정말 아우디가 아니라 람보르기니 같이 정말 정숙하고, 정말 인테리어 예쁘고, 정말 모든 것에서
정말 모든 면에서 만족스럽다라는 느낌을 바로 갖게 하는. 이건 되게 재밌네요. 이건 후방 카메라가 제가 핸들을 돌리는 것에 맞춰서 꺾여요.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앵글이 꺾이는 게 도대체 왜 필요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쪽 방향이 너무 작게 보이면 소용이 없어요. 광각으로 이렇게 펼쳐놓고 조그맣게 보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광각으로 찍어 놓고 그 중에 일부분을 이렇게 핸들 돌리는 거에 맞춰서 약간씩 꺾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아우디는 누구보다 먼저 이런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서 아주 일가견이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자, 아우디도 정말 만족스러운 자동차고요. 키도 예쁘네. 키도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키로, 고급스러우면서 작은 키로. 이거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손을 이거야 약간- 이거? 아니,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유튜버로서 유튜버의 자세. 다음 차로 넘어가 보시죠. 소나타는 워낙 많이 탔으니까 사실 가져봤고, 정말 6개월 동안 열심히 매일매일 탔고, 그러니까 사실 타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센슈어스니까, 센슈어스는 안 타봤으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소나타 센슈어스 시승해주세요 라고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센슈어스를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탔던 소나타도 풀옵션이었어요. 물론 썬루프를 뺀 풀옵션. 썬루프를 뺀 풀옵션이라니 그게 말이 되느냐 하실 텐데, 썬루프는 취향 아닙니까? 썬루프가 있다고 해서 더 고급이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요즘 들어서 얘기 많이 되고 있는 거에, 썬루프를 빼면 요게 하이그로시가 아니라 그냥 매트한 블랙으로 간다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 소나타도 마찬가지예요. 소나타도 여기가 썬루프를 열면 어떻게, 우리 PD님이 시기적절하게 썬루프를 지금도 열려있어, 요게 여기랑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요게 요거랑 따라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도대체 왜 따라가는 거야 라고 하시는데, 사실 따라가는 이유가 있어요. 위하고 디자인적으로 일관성을 주기 위해서죠. 요 부분이 만약에 매트한 블랙이면 그게 이걸 못하냐 하면 되죠. 하면 되죠. 근데 옵션에 그냥 없다, 그런 거죠. 뭐 그런 걸로 욕할 것도 좀 그렇지만, 그런 걸로 욕먹는 것도 참 답답하네요. 그거 그냥 해주지 뭐, 그걸 가지고서. 물론 소나타도 그러니까 똑같다, 따라온다. 옵션은 항상 그런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우적 센서랑 HUD가 왜 같이 붙어 있느냐. 우적 센서가 여기 붙어 있잖아요. 우적 센서 구멍을 뚫으면, 우적 센서가 있으면 유리가 달라져요. 유리를 두 가지로 가져가는 거지, HUD 있는 유리와 없는 유리, HUD가 없는 유리와 우적 센서 있는 유리, 없는 유리, HUD가 있으면서 우적 센서 있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네 가지를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뭐랑 묶었어야 됐는데, 그걸 묶을 때 유리 두 개만 가져가자 이렇게 한 거죠. 우적 센서, 레인 센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소나타 센슈어스에 들어왔고요. 소나타 센슈어스는 그런 일이 없죠. 그리고 터치 핸들이 들어있고요. 그런 것도 아주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소나타 사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깔끔하게 만들면 지금 저는 그랜저보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커버만 제대로 했어도, 여기다 이렇게 뚜껑만 딱 만들어줘도 굉장히 고급스러울 것 같은데, 그랜저를 이렇게 높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낮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디스플레이가 상대적으로 그랜저보다 작으니까 되게 작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10.25인치,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중형차 중에선 가장 큰 거죠. 이 정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그래픽이 10.25의 디스플레이에 맞도록 그래픽 안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키운다고 해도 이 안에 들어가는 정보가 더 많아지는 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글씨 크기가 커집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요 PRND, 요게 사실 그랜저는 약간 서 있고 소나타는 약간 누워 있거든요. 저는 누워 있는 게 더 좋네. 이게 위에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약간 이게 그랜저는 이게 평평하니까 잡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데, 소나타는 조금 더 신경 써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좀 더 인체공학적이에요. 기존 소나타는 뭐 리뷰할 필요가 없잖아요. 센슈어스는 어떤가?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소나타 타면서 제일 답답했던 건, 차는 정말 잘 만들었는데 가속력이 이게 뭐냐,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통쾌해진 건 아니고요. 센슈어스는 아쉬움을 메꿔준 거예요. 뭔가 비어있는 그 아쉬움을 메꿔주네요. 즉 목마름에 대해서 조금 갈증을 채워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요 정도는 돼야 돼요. 요 정도는 돼야 이제 진짜 잘 만들었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소리는 굉장히 큽니다. 소리는 지금 그랜저하고 이 차하고 비교하면 확실히 격차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운드 차이를 느끼게 해줘요. 물론 뭐 중형차인데 이 정도 소리 당연하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 당연한 소리가 듣기 좋은 당연한 소리로 나와야 되는데 조금 더 듣기 좋은 소리로 가다듬어 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센시오스가 터보는 아닌데 달리기를 되게 강조한 차는 아니고 매혹적이다라는 뜻이잖아요. 매혹적인 자동차로 만들었다고 하면 어떤 까방권, 야 터보라고 만들었는데 이게 뭐야, 이런 얘기는 안 들을 수 있는 그런 차인 거죠. 사실 센시오스라고 해서 그 어떤 가치 판단에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차가 어떤 차를 대체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소나타 뭐를 대체하는 것 같아요? 소나타 터보를 대체할까요? 그거 아니에요. 소나타 터보는 이제 곧 나옵니다. 소나타 N 라인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 차는 뭘 대체할까? 소나타 에코를 대체하는 겁니다. 소나타가 과거에 에코라는 1.6 터보가 있었어요. 에코라는 건 뭔가 친환경적이고 뭔가 연비를 좀 절약할 수 있고 자동차세 덜 내고 경제적인 자동차. 1.6 터보라는 게 그때 당시에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잠깐만, 내가 소나타를 사는데 1.6을 산다고? 아반떼 엔진을 얹은 걸 내가 사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사용했던 소나타 에코라는 이름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지금은 소나타 센시오스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0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출력이 부족한 것도 있었지만 소리가 갑자기 커지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은 이 1.6 센시오스에서도 여전히 소리가 확 커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정말 만족한다까지는 못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정숙하게, 아니면 소리가 커지더라도 이건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일부러 만든 소리야 라는 느낌을 만들어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소나타는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나타가 저는 굉장히 좋은 차지만, 정말 잘 만든 차지만 마지막 터치에서 어떤 방향을 선택해야 될지 그 부분을 약간 실수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무시무시한 차를 지금 탈 겁니다. 지금 이 차가 정말 무시무시한 이유는 정말 전기차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편견, 그런 것들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는 그런 자동차이기 때문입니다. 전기차면 막연히 뭔가 염가, 저렴한 자동차, 아니면 좀 부족한 자동차라는 생각도 하는데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차입니다. 잠깐만, 소나타 센시오스가 왜 눈길을 끌죠? 갑자기 소나타 그랜저, 잠깐만, 왜 이렇게 멋져 보이지? 잠깐만, 이게 멋져 보이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이상한 걸 느끼게 되는 게, 국산차와 수입차들이 한데 모여 있잖아요. 약간 수입차들이 요즘 주춤한 틈을 타서 국산차들의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많은 것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 듭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너무 많이 좋아져서 한데 모아놓으니까 수입차들이 막연히 좋다는 느낌이 예전엔 확실히 들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확실히 차이 난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상한데? 자, 제규어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에어로다이나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지금 제규어 아이페이스만큼 훌륭한 자동차는 많지 않습니다. 뒷 트렁크에 보통 이제 SUV라면 여기에 와이퍼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와이퍼가 아예 없습니다. 와이퍼가 아예 없는 차는 SUV 치고는 거의 없는데, 지금 이 차는 달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뒷부분에 흙탕물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튀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 게 아주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순서는 항상 이렇게 해야 비를 안 맞습니다. 인테리어가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버튼에도 아무것도 없고 여기도 아무것도 없고 버튼들이 아무 표시도 없습니다. 아무 표시도 없는 게 이 차의 특징이죠. 전기차를 끝까지 만약에 정말 돈이 아깝지 않아서 뭔가 모든 걸 끝까지 할 수 있다면 바로 이런 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걸 보여줍니다. 시동키를 누르는 순간 여기에 버튼들에 다 불이 들어오고요. 여기도 살아나고 여기도 살아나고, 마치 잠들어 있는 제규어가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전체가 쭉 깨어나면서 불이 싹 이렇게 켜집니다. 순차적으로 켜져요. 이게 한꺼번에 와르르 켜지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켜지는 것도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죠.
영국의 그 보편적인 날씨, 그 날씨를 지금 달리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차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를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앞유리 전체에다 열선을 깔고 뒷유리를 각도를 꺾어서 뒷유리에 물이 안 튀기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이게 비록 SUV지만 SUV답지 않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갖춘 것들이 이 제규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페이스라는 차도 있거든요. 이페이스를 흔히 전기차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이페이스가 전기차고요. 이페이스는 그냥 작은 차입니다. 그래서 이페이스하고 아이페이스하고 헷갈리기 쉽죠. 그런데 달리는 걸 보면 딴판이에요. 정말 훌륭한 자동차입니다. 정말 훌륭한 자동차. 포르투갈에서 이 차를 시승해 봤는데, 포르투갈에서 탔을 때 그 느낌은 다시금 그 느낌이 조금 살아났네요. 정말 완성도 높은, 정말 럭셔리 전기차라는 건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차였어요. 드라이브 모드를 좀 바꿔볼까요?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컴포트였는데 다이나믹. 이게 역시 전기차가 미래를 바꾼다가 아니라 전기차 시대로 바뀌었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냥 지금은 전기차 시대예요. 다만 그 미래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에요. 그냥 이게 미래입니다. 테슬라가 혁신적이라고 얘기하고 테슬라가 대단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차도 테슬라만큼 대단해요. 테슬라가 대단한 게 아니고 전기차가 대단한 겁니다. 이 차는 정말 타보면 누구나 짜릿하다, 와 최고다. 차체 아래에 배터리가 깔려 있어서 저중심 설계가 돼 있다, 코너링이 완전 탁월하다, 이런 것들을 다 느끼게 됩니다. 정말 누구나 만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어냈어요. 물론 지금 아직까지 전기차가 비싸고 이 차도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달리는 모습을 한번 느끼고 나면 누구도 이 차의 매력을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갖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그 특성 중에는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굉장히 미래적인 그런 것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사실 딱 자동차를 중점적으로 설계했습니다. 그 자동차 외의 여러 가지는 그렇게까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슬라는 자동차 외에 충전 시스템까지 네트워크로 설계를 만든다거나 전체 네트워크 전체를 끌고 가는 느낌이라면, 이 차는 그냥 요 차만 이렇게 잘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전통적인 좋은 차 만들기에 어떤 집념 같은 걸 보여주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정말 잘 만들어진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는 그 잘 만드는 능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을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테슬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전기차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어쨌든 기존에 있던 건 모두 다 버릴 수 있는 그런 자동차 회사라서 이 경쟁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왔어. 세상에. 아니, 처음 본 것처럼. 왜 자꾸 진짜 밥을 못 먹게 그러시면 어떡해요. 잠깐만요.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찍을 거예요. 진짜 독하다 이 사람들. 세상에, 밥을 못 먹게 하냐. 세상에. 아니면 저희 퇴근시켜요. 빨리 퇴근하세요. 그게 사실 말이죠. 제가 이제 올해 차를 지금 여기서 뽑고 있는데, 이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주에 올라갑니다. 다음 주에 올라가니까 걱정 마시고 빨리 퇴근하십시오. 네, 퇴근하자. 올해 차 진짜 퇴근하네. 네, 굉장히 춥고 비 오고 아주 우중충한 날입니다. 굉장히 날씨만큼은 유럽 날씨예요. 사실 저희가 뭐 올해의 차 매년 이렇게 뽑고 있는데, 뭐 올해처럼 이렇게 박 터지게 이런 표현 써도 되나? 올해처럼 이렇게 피 튀기는 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사실 다가오는 2020년은 더 피 튀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더 많은 브랜드가 열심히 이렇게 경합을 벌일 것 같고요. 정말 훌륭한 자동차들 우리가 뽑아 나가는 그런 과정,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재밌고 그리고 보람찬 그런 나날들을 보내게 되네요.
자, 지금 올해의 차 어떤 차가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올해의 차는 또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데요. 함께 올해의 차를 뽑아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꼭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올해의 차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걸 갖고 영상에 나중에 우리 자동차 전문 기자협회가 뽑은 올해의 차, 그리고 여러분들이 뽑은 올해의 차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기서 좀 제가 운전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운전하는 게 아니고 저희를 위해서 쇼업을 해주시는 걸로 보이는데, 네,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굳이, 네.